안녕하세요. 엑스퍼트 컨설팅의 임미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비대면 화상교육이나 회의 플랫폼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줌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요. 비대면이지만 대면과 같이 실제감을 높일 수 있는 그 줌 안에서의 툴 사용법과 줌 기능 외의 다른 비대면 툴에 대한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실제감 테크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실제감 테크란 2022년 그 해를 이끌 대한민국의 10대 트렌드 중에 하나에 속하는데요. 코로나19로 확대된 온라인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실제와 경계가 사라져 그 완전한 실제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화상교육을 한 번쯤 해보신 분들, 아니면 학습자로서 비대면 강의를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은 온라인 화상교육에서도 대면에서 진행하는 것과 같이 그 경계가 없이 실제감 있는 교육의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실 텐데요. 학습자분들의 참여도도 높이고 몰입감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줌 회의를 개설하고 준비하는 기본적인 사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줌을 사용하실 때는 유료 계정인지 무료 계정인지부터 확인하고 회의 개설자가 그 결정을 하셔야 하는데요. 유료와 무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용 시간에 대한 그 제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 명이 접속해야 하는 경우 무료 회원은 40분으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끊길 수도 있으니 만약 긴 회의가 예정되어 있거나 교육이 자주 필요하다면 유료 계정을 만드셔야겠죠? 줌으로 로그인한 다음 회의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로그인 상태에서 회의 예약하여 만들 수도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회의에서 회의 예약을 클릭하고요. 주제, 설명, 시점까지 입력 후 회의 아이디를 회의 때마다 자동 생성해 주는 걸로 설정해 둘지 아니면 개인에게 부여되는 하나의 회의 아이디를 아예 만들지 정하시면 됩니다. 기본 설정을 마쳤다면 링크를 공유해서 학습자들이나 회의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그 초대 링크를 공유해야 하는데요. 아래쪽 초대 링크를 복사해서 회의 참가자에게 메일이나 SNS 등을 통해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개설 시 말고 회의나 교육 중간에 링크 주소를 또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회의장을 개설해서 입장한 상태에서 왼쪽 상단에 초록색 클릭, 바로 링크가 보이시나요? 그 링크를 복사해서 공유하셔도 됩니다. 회의 개설 시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왼쪽에 설정으로 가서 앞으로 내가 개설할 그 회의에 대한 기능들을 온, 오프 정하는 것입니다. 미리 들어와 있을 것을 걱정하는 경우라면 대기실 설정을 해놔서 호스트가 입장 수락을 해야만 본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학습자와 교육에서 오고 간 채팅을 저장하도록 허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채팅으로 질문 후 답을 유도한 경우 그 기록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그 부분은 결정하시면 되겠죠. 주석 사용은 실제감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주석 사용이 허용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고급 쪽으로 가서도 반드시 소회의실도 허용되게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별 토론을 할 경우 회의방 개설할 때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입장했을 시 비디오를 꺼둔 상태에서 보이는 나의 창이 어떤 이미지나 어떤 사진으로 보여지기를 원한다면 미리 그 설정을 해두시면 되는데요. 내 계정을 눌러서 이미지를 삽입하고 또 회의 시 입장할 때 표시되는 이름도 아예 처음부터 설정해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기 시 나의 화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겠죠?
두 번째, 비대면 교육이나 회의지만 실제로 대면에서와 같이 매너를 갖추어 복장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의가 안 보인다고 해서 예를 들면 수면 바지와 같이 너무 편한 복장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조금 조심하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장시간 앉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앉아 있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 용모 복장이 선생님들에겐 좋겠죠. 세 번째, 비디오 설정 부분인데요. 강사인 제 모습이 나오는 뒷 배경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주변 환경은 어떤가요? 그대로 노출돼도 괜찮으신가요? 화면에 노출되는 나의 주변 모습까지 설정할 수 있어 만약 내 주변이 너무 어질러 있거나 공개하기 조금은 조심스럽다 싶으면 배경을 바꿈으로써 사생활 보호를 해주시면 됩니다. 비디오 모양의 버튼 보이시죠? 그 옆에 오른쪽 꺽쇠 표시를 눌러보시겠어요? 가상 배경 선택을 클릭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배경으로 선택하시거나 뒷 배경으로 하고 싶은 이미지는 컴퓨터에 저장 후 줌 배경으로 불러와 이미지를 추가. 이렇게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줌에 아주 좋은 기능이 있는데요. 나의 모습을 좀 더 화사하게 그리고 화장을 더 한 것처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비디오 필터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스튜디오 효과에서 마치 메이크업을 한 것처럼 효과를 적용시킬 수도 있고요. 비디오 필터 아래쪽에 비디오 설정을 눌러보시면 HD 버전으로 선택해야 꽉 차서 모습이 잘 나옵니다. 또 내 모습 수정 필터 이 부분을 올려놓으면 화사한 나의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만약 이 필터를 조금 낮춰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강사에 좀 민낯이 보이게 되겠죠? 다음으로는 오디오 설정 부분입니다. 강의를 진행하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참가하는 학습자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마이크, 소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회의나 교육이 시작되고 나서 안 되는 게 확인되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테스트를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이크 모양의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스피커, 마이크 테스트 버튼이 있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들어보면서 설정으로 확인하고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죠? 가끔 전체에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거나 교육 시 발표자 외에 다른 사람들의 주변 소리가 들려와 강사의 그 내용 메시지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들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개개인 음소거를 부탁해도 되지만요. 호스트가 참가자 전원을 모두 음소거 상태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참가자 명단을 열어 아래쪽에 모두 음소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처음 회의 입장 시 이름 설정을 혹시 못했거나 중간에 수정할 일이 있을 때 많이 활용되는 이름 바꾸기 기능인데요. 조별 활동을 하고 나서 역할이 정해지거나 각 조의 그 역할에 맞게 이름 바꾸기를 원한다면 이 기능을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방법은 참가자 목록에서 내 이름을 클릭하면 음소거 버튼과 함께 더보기가 있고요. 그 버튼을 누르면 이름 바꾸기가 바로 나타납니다. 아니면 나의 얼굴이 나오는 본인 화면 위에 커서를 올리고 점 3개 클릭 후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수월하게 바꿀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감을 위한 줌 안에서의 툴 활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실제감이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느껴져 학습자가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온라인에서 교수 실제감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교수법을 고민해서 교육하고 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몰입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감을 높일 수 있는 그 몇 가지 활용 방안과 그 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채팅 활용입니다. 요즘 MZ세대라고 하는 신세대의 학습자들은요, 라이브 방송이 익숙하고 워낙 디지털 사용이 좀 자유롭기에 채팅 사용이 익숙하기도 하고 더 적극적인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하는 건 물론 좋지만요, 비대면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채팅을 유도하면 참여도를 이끌 수 있습니다. 말풍선 모양의 채팅을 클릭하고 이 아래쪽에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글 작성뿐만 아니라 SNS처럼 이모티콘 스티커도 사용할 수 있어 부담스럽지 않게 소통을 좀 더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수신자 선택하는 곳 옆으로 가면 스마일 표시 이모티콘 보이시나요? 한번 클릭해 보시죠. 이렇게 눌러보면 채팅창에 이모티콘이 올라갑니다. 수신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보낼지 아니면 지정해서 보낼지 결정해서 선택하고 메시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채팅창으로 파일도 전송할 수 있고 또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회의실 기능입니다. 그룹 토의나 그룹별 회의를 진행할 때 유용하게 활용되는데요. 호스트가 소회의실 만들기를 설정해서 필요할 땐 회의실 열기로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 소회의실 버튼 보이시죠? 네, 누르면 자동 할당으로 랜덤조를 구성할지 아니면 지정해서 수동으로 할당할지를 선택하고 배정할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미 배정해둔 상태에서 개인당 지정하고 소회의실 방을 하나하나 옮겨줄 수도 있습니다. 조별로 각 소회의실에 입장해 있을 때 호스트 또는 공동 호스트가 전체에게 알림 메시지를 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분 뒤에 만날 건지 아니면 몇 분까지 추가 시간을 줄 건지 등 안내할 부분들 분명히 생기는데요. 그럴 때는 소회의실 버튼을 다시 열어 메시지를 전체에게 브로드캐스트라는 거,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 각 회의실에서 상단에 파란 창으로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비록 소회의실에 있는 학습자들이 공간은 다른 곳으로 흩어져 있지만 그 메시지를 동시에 같이 전달받을 수 있는 거죠. 실제감을 높이는 다음 활용 방법은 화면 공유입니다. 전체 모두가 모여있는 회의실에서 발표자 또는 강의자가 자료를 공유하면서 발표 또는 강의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데요. 아래쪽에 초록색 버튼, 화면 공유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공유하려는 창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보이고요. 기본에서 내가 공유하고자 하는 파일이 있는 그 화면을 클릭하거나 기본 나의 컴퓨터 화면 자체를 선택하시면 열어둔 파일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공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하셔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보여드리는 이 부분, 사적인 여러 개의 창들이 컴퓨터 메인 화면에 올라와 있을 때 혹시 실수로 노출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서 조금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죠. 공유하고자 하는 파일에 영상이 있거나 소리가 있을 경우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왼쪽 하단의 소리 공유, 이 부분 자체적인 음향 소리가 공유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강의 시 저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주석 기능 활용입니다. 쌍방향 소통의 도구로 정말 많이 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요. 누구누구님의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보면 옆에 옵션 보기 클릭, 그리고 주석 작성이라는 부분을 클릭, 스탬프라든지 그리기, 도형, 선, 텍스트, 쓰기 등을 통해 표시하게끔 유도 한번 해보세요.
직접 눌러볼까요? 한 예시로 제가 강사 소개를 주석을 활용해서 참여자들을 직접 해보게 하고 또 경험하게 하고 또 즐거움을 느끼게 했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대면 교육의 시작, 아이스 브레이킹 용도로 활용하기도 아주 좋으니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죠. 어떠세요? 그림 솜씨들 대단하시죠? 아래쪽 반응 버튼으로 참여자들의 화면에 반응 스티커가 붙게 참여를 유도하고 소통의 도구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채팅에서 사용했던 거와는 조금 다른 것이 본인의 얼굴이 나오는 그 비디오 화면에도 스티커가 그대로 붙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줌 안에서의 기능 외에 참여자분들의 실제감을 높이기 위한 비대면 툴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실제감을 확고하게 굳힐 수 있도록 줌 외에 다른 비대면 툴까지 활용하면 더 좋겠죠. 구글 독스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링크를 공유하면 동시에 여러 명이 작성할 수도 있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전체 발표 자리에서 함께 보면서 내용을 공유하기도 수월합니다.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조별 활동 예시인데요. 만들어 공유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공유의 설정을 변경해서 여러 명의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링크 보기로 들어가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 설정을 변경하고 만약에 뷰어로 되어 있으면 편집자로 선택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퀴즈앤이나 멘티미터, 패들렛이라는 기능들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설문이나 의견들을 올려 정리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번씩 접속해 보셔서 체험해 보시는 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사진이나 이런 이미지도 올리면서 팀 미션이나 개인 활동을 좀 더 몰입시킬 수도 있습니다. 구글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잼보드라는 툴 역시 비대면 스케치북처럼 시각화 요소를 좀 업시키거나 아이스 브레이킹용으로 많이 활용이 좀 가능한데요. 예시를 보여드리면 어떠세요? 학습자분들의 실제 작품입니다. 이렇게 교육이나 회의 시 협업을 위한 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떠셨나요? 줌 기능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신 분들이나 사용은 했지만 기본적인 부분들 위주로 활용해 보셨던 분들에게 좀 더 실제감을 높일 수 있도록 추가 기능까지 설명드렸는데요. 비대면 교육이나 회의를 위한 기능들이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지만 이제는 이 부분도 우리 일상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비대면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길, 많이 해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연습하시면서 충분히 자유롭게 그 기능을 활용한 줌 마스터가 되는 그날까지 많은 활용과 많은 연습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